로그 함수는 기본적으로 지수함수의 역함수입니다. 지수함수의 역함수예요. 그래서 한번 지수함수를 그려놓고 이제 역함수를 찾아봅시다. 우리 지수함수를 우리가 y는 ax라고 하고, 나 여기서 이 a를 양수인데 1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붙였죠. 이게 이제 밑조건이고, 이때 x는 실수 전체가 되고 y는 양수가 됐죠.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 자, 여기 아래에서 이 그래프를 보면, 물론 이제 얘는 a가 1보다 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결과물이 다 양수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y를 이 결과물인 이 y가 치역이 항상 양수가 나왔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역함수를 구해볼 거예요. 지수함수 역함수를 찾아보자. 실제로 이제 로그함수가 나오는지. 자, 얘는 y는 x 대칭을 하는 것이고, 그럼 식에서는 이제 x랑 y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x는 a의 y 제곱이 돼요. 얘를 y는 걸로 정리하면, 자, a의 몇 제곱을 해야 x가 되니 할 때가 그 몇에 해당하는 게 y죠.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로그 a의 x다. a의 몇 제곱을 해야 x가 될까? 그랬더니 y는 로그 ax가 돼서, 자, y는 로그 ax인 이 로그 함수가 나왔고, 근데 여기서 자 여기 있던 a가 그대로 요 a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a가 당연히 이 앞에서 지수함수에서의 이 조건과 똑같이 될 거야. 그래서 a가 양수고 1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범위를 또 두 개로 나누게 되죠. 1보다 클 때랑 0과 1 사이. 양수지만 1이 아니어서 이게 나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요 x는 요 x는 x랑 y랑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y에 있던 애가 x로 여기 내려온 거란 말이죠. x랑 y랑 이제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x는 양수가 되는 거고 y가 이제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y가 바뀌었기 때문이야. xy가 바뀌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y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y가 실수가 되는 거고 얘가 x로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x가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아래에서 이제 정의역이 나오지만 여기서 이 x는 정의역부터 쓰고 갈까요? x가 정의역인데 0보다 크잖아요. 1번의 정의역이 x바 x는 양수 이렇게 쓰면 되겠죠? 치역은 이제 y가 이제 실수니까 요 나올 수 있는 값이 실수 전체 값이 다 나올 수 있다 해서 y바 y는 실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실제 그래프에서 좀 이제 확인을 해 봅시다. 자, a가 1보다 큰 경우 a보다 큰 경우 지수함수가 증가함수로 그려지죠. 근데 걔를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보니 요런 그래프가 나왔대요. 실제로 값 몇 개를 찍어봐도 좋지만 일단 우리가 이제 대칭성을 이용해서 일단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고 이제 특징 있는 점 원래 지수함수에서의 정점이 이 0,1이었는데 이 0,1이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 되면서 자, y는 x에 대해 대칭이 되면서 0,1이었던 게 1,0으로 바뀌는 거죠. 0,1이었던 게 1,0으로 바뀌죠. xy 순서가 바뀌니까 대칭을 했으니까. 그래서 1,0을 지나게끔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는 로그 함수가 마찬가지로 증가 함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증가 함수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고 나니 얘는 위로 블록하죠. 그리고
증가함수니까 우리가 이 식을 써먹을 수 있죠. 이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x가 크면 클수록 y 값도 커진다. 그 다음에 0과 1 사이인 경우 얘는 지수함수를 먼저 그려보면 0과 1 사이일 때는 지수함수가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지죠.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근데 이 그래프를 이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볼 거예요. 자, 그래서 y는 x 대칭으로 그래프를 대칭시켜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y는 x로 접으면. 그래서 이 로그 함수도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하게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를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0,1이었던 그 정점이 자, y는 x 대칭이 되면 1,0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감소함수고 자 그래프의 볼록성을 보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생겨 먹었죠. 그러니까 지수함수일 때는 이 파란색 그래프를 왼쪽 오른쪽 다 보면 지수함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이고 아래로 볼록이었죠. 둘 다 상관없이. 근데 로그 함수일 때는 증가할 때는 위로 볼록, 감소할 때는 아래 볼록이에요. 얘는 볼록성이 달라진다는 것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거 갖고 문제 낼 수 있겠죠? 감소함수기 때문에 x 값이 큰 게 대입될수록 y 값이 작아지죠. 큰 거 대입했더니 더 얘가 더 작죠. 자, 이런 특징들 분석할 수 있으면 되고 자, 정력 치역했으니까 볼록성으로 가볼게요. 자, 3번 볼록성. 자, A가 1보다 클 때 A가 1보다 클 때는 이제 볼록성이 증가함수이면서 이제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그럼 얘를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럼 얘는 이렇게 그려서 얘는 이 상황을 딱 상상하면 되죠. 위로 볼록인 상황. 그러면 이 둘의 함수값의 평균이 얘고 평균을 낸 이 가운데 함수값, 평균 함수값이 더 커야 되죠. 그래서 함수값의 평균보다 또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걸 대입한 함수값이 더 커야 된다. 아이고, 여기서는 A를 썼기 때문에 A를 두 번 쓰면 좀 거시기 한데요.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잖아. 좀 그렇잖아. 우리 알파 베타로 바꿉시다.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자, 이번에는 감소함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이죠. 얘는 반대로 방향을 써주면 되겠죠. 자, 4번 점근선에 관한 얘기들. 자, 점근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1학년 때 우리 역함수 배웠을 때 이걸 배우셨어야 되는데 보세요. x축이 있었어요. x축이. 자, 이 x축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볼 겁니다. 이 축 자체를 y는 x에 대칭을 시켜봐. 그러면 y축이 나옵니다. 그러겠죠? 이제 왜냐면 이 모든 점들이 자 이렇게 대칭돼서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모든 점들이 이렇게 그죠? 그래서 x축과 y축 자체가 y는 x 대칭 관계에 있습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정근선을 보면 얘네 둘 다 정근선이 원래 지수함수의 정근선이 x축이었단 말이죠. 둘 다 증가하든 감소하든. 근데
얘가 yx 대칭이 됐잖아요. 로그 함수는. 그러니까 x축이 그대로 정근선이 그대로 대칭돼서 y축이 되고 얘도 그대로 y축이 되는 거예요. 쉽죠? 정근선이 y축이다. x는 0이라는 거죠. 식으로 봐도 그렇죠. 원래 x축은 이제 y는 0이라는 식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y는 x 대칭하면 x랑 y랑 바꿔야 되잖아요. y 자리 x 넣고 x 자리 y 넣어야 되는데 x가 없으니까 y 넣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y 자리 x를 넣으면 x는 0 이렇게 된 거죠. 이게 y축이잖아. 자, 그 다음에 정점 얘기 아까 했죠. 정점은 1,0이다. 그죠? 진수에는 항상 1 들어가면 0이라 그랬잖아요. 로그 A의 1은 항상 0이죠. 그다음 6번. 7번에다가 이걸 해놨네요. 역함수이다. 에헤이. 아무튼 6번. 로그 A의 XY는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니까 당연히 이제 요식이 성립하겠죠. 7번에다가 역함수 관계를 내가 써놨었네요. 이걸 깜빡했었네. 자, 그럼 여기서는 음 잠깐만요. 음, 여기에서 너무 심화적인 얘기를 좀 다뤄볼게요. 자, 뭘 해볼 거냐면요. 평행이동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평행이동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수능에서 킬러 문제로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자, 보세요. 이 지수함수를 y축으로 자, y축으로 요만큼 움직였다고 해볼게요. 요만큼. 요만큼 n만큼 평행이동했다고 할까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n만큼 평행이동하면. 그럼 요 초록색 그래프를 yx 대칭을 시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그 그래프는 뭐가 되냐면, 봐봐. 이 화살표 자체를, 이 화살표 자체를 대칭 이동시켜 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 얘가 지금 현재 0,1이잖아요? 그럼 얘가 0,n 플러스 1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1,0이었는데, 이 점이 대칭 이동이 되면, 얘가 n 플러스 1,0이 되면서, 이 길이가, 이 길이가 똑같이 n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자체가 그대로 대칭 이동이 됩니다. yx 대칭이 돼요. 화살표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예측을 해볼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지수함수를 위로 옮기잖아요. 그럼 그놈의 역함수는 로그 함수를 오른쪽으로 옮기는 게 되는 거야. 반대로 아래로 가게 되면 얘가 왼쪽으로 오게 되겠죠. 아래로 이렇게 지수함수 이렇게 그려지면 얘는 로그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대칭이니까. 자,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오잖아요. 이 그래프가 지수함수가 오른쪽으로 왔잖아요. 그럼 이 화살표를 대칭 이동 시켜볼게요. 그대로 이렇게 대칭 이동이 돼요. 이 화살표는. 자, 그러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가고 얘 그래프는 이렇게 가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수함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그 역함수는 위쪽으로 옮겨지면 둘이 또 역함수 관계가 유지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자, 지금 했던 얘기들을 조금 일반화시켜서 공식처럼 외우고 있으셔야 되는데 수학적 사실로 받아들이세요. 뭐냐면 y는 a에 x-m 더하기 n이라는 놈이 있었다. 그 놈의 역함수를 구해라 이랬다. 역함수를 찾는 방법. 일단 얘는 평행이동이 되어 있는 지수함수죠. 그래서 얘의 기본 형태를 찾으세요. 1단계야. 1단계. 1단계. 기본형을 찾으세요. 그게 이제 y는 a의 x제곱이겠죠. 이동이 안 된 그런 기본형을 찾아주세요. 그 다음에 2단계. 얘가 어떻게 얼마나 움직였는지 그 이동을 해석하세요. 왜냐면 이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도 플러스 n만큼 이렇게 이동을 한 거죠. 자, 3단계. 그럼 기본형의 역함수를 찾으세요. 자, 그건 로그 a의 x겠죠. 자, y는 ax제곱의 역함수는 y는 로그 ax죠. 자, 기본형의 역함수를 찾으셨으면 자, 4단계 이제 마지막 단계죠. 4단계에서는 이제 이 기본형의 역함수를 이동하시면 돼요. 이동하시는데 얘는 반대로 이동. 즉 x축으로는 n만큼 움직이고 y축으로는 m만큼 움직이는 거야. 따라서 y는 로그 a의 x-n 더하기 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기본형의 역함수를 요렇게 움직이세요. 이런 거예요. 아셨죠?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아까 그래프로 다 보여드렸으니까. x축으로 움직였다는 거는 이제 요쪽으로 움직였으니까 얘는 여기로 y축 방향 위아래로 움직여라. 지수함수를 좌우로 움직였으면 로그 함수는 위아래로 움직여라. 지수함수를 위아래로 움직였으면 로그 함수는 좌우로 움직여라.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있냐면 그 수능 킬러 문제에 뭐 당연히 뭐 역함수 구해라 이게 당연히 킬러는 아니었겠죠. 두 함수를 준 거야. 이 두 함수를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딱 보니까 얘가 역함수라는 사실이 눈에 훤히 보이죠, 그냥. 지금 얘네들이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근데 요 과정을 모르는 친구들한테는 요 과정을 몰랐던 친구들한테는 얘가 전혀 상관없는 두 개의 그냥 함수로 보인 거야. 수능 문제 그 문제의 출제 의도 자체가 얘네들이 역함수인 관계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였는데
딱 보고 역함수인 걸 못 느끼면 사실 못 푸는다는 거야. 이 역함수를 이용해야 되는 문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애들이. 실제로 얘를 역함수 구해라라고 하면 물론 이렇게 해도 답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걸 정리하면 얘가 나와. 하지만 문제 풀 때 얘의 역함수를 구한다는 생각부터 못하죠, 일단. 그냥 함수가 띡띡 2개 주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혹시 몰라서 XY를 바꿔본 친구들이 있다면 바꿔보니까 얘가 나오네? 아, 역함수구나. 뭐 이렇게 해서 풀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시간이 많이 허비가 됐겠죠. 그리고 그 생각을 한 친구들도 사실 훌륭한 친구들이죠. 이걸 보고 도저히 안 풀리니까 역함수를 구해봐야겠다. 왜? 기본적으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니까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그래도 의심을 한 거니까. 근데 아무튼 여러분은 이걸 딱 보자마자 이 두 식을 딱 보자마자 역함수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야. 역함수네? 이렇게. 아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그함수의 요놈의 분석. 자, 1번 평행이동이다. 자, 여기도 B가 중요합니다. B가. B가 중요해요. 자, 요 식을 이렇게 봅시다. Y는 로그 A에 일단 B로 묶으세요. B, X 더하기 B분의 M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M. 자, 그러면 얘는 B랑 X 더하기 B분의 M이랑 곱해져 있는 꼴이기 때문에 얘를 로그 A에 B 더하기 얘를 먼저 쓰자. 로그 A에 X 더하기 B분의 M 더하기 로그 A의 B 더하기 N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로그 A의 B가 얘랑 만나버리죠. 요만큼 Y축 평행이동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A는 진수의 X의 개수가 1인 이 앞에 개수가 1일 때에 그때 A를 미수로 이제 보고 자, 이거는 지수함수일 때랑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밑이 같아야 평행이동에서 겹쳐지기 때문에 기준을 1로 놓고 밑이 같은 걸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렇고 자 M은 X축 평행이동 M이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X축 평행이동을 의미하게 되죠. 물론 이제 B랑 섞여가지고 B분의 M이 이제 결국에 마이너스 B분의 M이죠. 아무튼 B랑 섞여가지고 이제 평행이동이 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M이 X축 평행이동을 의미한다는 거 크게 봤을 때 그다음에 B도 사실 여기 X에도 영향을 주긴 하지만 B분의 M이니까. 근데 메인은 중요한 건 Y축 평행이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X축 평행이동도 관여를 하긴 하죠. 관여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핵심은 이 Y축 평행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로그의 이 B만큼. N도 보니까 이제 당연히 Y축 평행이동 이런 것이고 그래서 B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2번 해보면 자, Y는 방금 했던 것처럼 뜯어볼게요. 로그 3의 4의 X 더하기 4분의 5 더하기 1 얘는 로그 3의 X 더하기 4분의 5 더하기 로그 3의 4 더하기 1 그럼 얘를 뭐 로그 3의 12로 바꿀 수도 있겠죠? 1이 로그 3의 3이니까 이렇게 된 그래서 얘는 Y는 로그 3의 X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4분의 5만큼 Y축으로는 로그 3의 4 더하기 1 이만큼 평행이동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평행이동된 거 그래프 그리는 거는 이제 아래에서 많이 할 거니까 이동 해석만 해놓고 그래프 그리는 거는
아래쪽에서 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 가지 로그 함수 그리기. 자, 얘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x축으로 플러스 한 칸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로그 2의 x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근데 이때 얘의 특징 중에 중요한 게 원래 함수의 점근선이 얘였잖아요. 얘는 점근선이 오른쪽으로 한 칸 당겨졌으니까 x는 1이 점근선이죠. 이거 정확히 그리면 여기 1 라인이잖아요. 여기 있죠. 여기. 그 놈을 점근선으로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정확히 그리는 거죠. 원래 점근선이에요. 1,0이었으니까 이거 2,0이 될 것이고 실제로 얘가 이제 1이 되는 그런 x값을 넣는 게 정점이기 때문에 1이 되는 그런 2를 넣어서 2,0을 지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2,0을 찍어놓고 사실 그래프를 그리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얘는 점근선이 x는 1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놈 y축으로 위로 한 칸 당기라는 거죠. 그죠? 얘는 요런 애를 위로 한 칸 당겨라 했으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위로 한 칸 올라갔겠죠. 다 한 칸씩 이렇게 다 올라간 거죠. 한 칸씩. 근데 개형은 똑같아요. 사실 얘를 이렇게 지우고 보면 얘를 이렇게 지우고 보니까 똑같죠. 생겨먹은 게 똑같잖아. 왜냐면 점근선은 일단 변하지 않았죠. y축이었는데 위로 올린 거니까 그냥 여전히 y축이고 y축이 이동돼봤자. 자, 그 다음에 요런 걸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0 되는 게 몇일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잖아요. 로그 2의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2에다가 마이너스 1제곱을 하면 x가 나오는 거니까 2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2분의 1,0인 거 좀 체크해 주면 되겠죠. 얘는 점근선은 여전히 y축이다. x는요. 자, 얘는 오른쪽으로 한 칸, 위쪽으로 한 칸이죠. 그럼 이제 바로 그려볼게요. 대충 그려볼게. 이렇게 대충 그리시고 점근선 x는 1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정점. 자, 요 놈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그래야지 y좌표가 0이 되는 x 절편을 찾는 거죠. x 절편. 로그 2에 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되니까 x 마이너스 1이 2분의 1이어서 x는 2분의 3이 된다. 그래서 여기가 2분의 3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 로그 2x의 그래프를 자 x의 부호가 바뀌어 있으니까 y축 대칭을 해라 이런 거죠. 그냥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2x 자 얘는 y의 부호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y는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x축 대칭을 해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원점 대칭을 하는 거죠. 원점 대칭은 x축 대칭 한번 y축 대칭 한번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죠. 그래서 얘가 먼저 x축 대칭을 한번 하면 얘가 되고 그다음에 그놈을 y축 대칭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로그 2의 절대값 x 절대값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항상 두 가지로 나누셔야 된다 그랬죠. x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0일 될 수는 없죠. 진수니까. 진수는 0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자, x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y는 로그 2의 x니까
0보다 클 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죠. 얘는 로그 2에 마이너스 x 0보다 작은 데에서는 얘를 그려라 이런 거죠. 그리면 되죠. 그냥 이렇게. 자, 그다음에 저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 나누시면 되겠고, 자 기본적으로 얘가 로그 2x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얘는 그냥 y는 로그 2x잖아요. 얘는 y는 마이너스 로그 2x고,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는 치역이 아닙니다. 함수 값이 아니고 그냥 이 y좌표 자체가 0보다 큰 쪽에서 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치역이 양수일 때 이런 거는 절대값 로그 2x 이렇게 될 때거든요. 그래서 치역이 양수인 게 아니고 얘는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결국 이 x축보다 위쪽일 때는 얘를 그대로 그려라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서는 이 그래프를, 자 지금 이게 x축 대칭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x축 된 애가 대칭되는 애가 얘인데 아래쪽에서는 그 대칭된 그래프를 채택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그래프가 요 따위로 그려집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그래프. 자, 우리 요놈 이제 연습을 해봤었으니까 빠르게 갈 건데요. 이게 원래 x가 양수일 때 y가 양수, x가 음수일 때 y가 양수, x가 음수일 때 y가 음수, x가 양수일 때 y가 양수, 네 가지를 쪼개야 된다 그랬고, 그 쪼개는 게 각각의 4분면을 의미하고, 근데 그 결과가 1사분면에서 그려지는 그래프를 다 대칭 이동해서 그리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지수함수 때 한번 연습을 해봤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로그 2x의 그래프가 1사분면에서 이렇게 그려지죠. 이쪽 부분은 안 그려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그래프 중에서 1사분면만 우리가 그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얘를 다 대칭 이동해서 그리는 거죠. 다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얘를 x축 대칭 시키고 y축 대칭 시키고 그놈을 다시 x축 대칭을 시키는 원점 대칭. 이게 원점 대칭이 된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네 방향을 다 하나만 가지고 다 구할 수 있다. 네 개의 사분면에 있는 거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두 번째 로감수 그래프의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자주 만나게 될 문제인데요. 이제 미시 이렇게 차이가 있을 때 그래프의 개형 차이가 어떻게 될지를 보는 거예요. 얘가 y는 로그 2의 x라고 할게요. 자, 그럼 로그 3의 x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여기는 이제 1이 되겠죠. 1,0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2가 있고 3이 있잖아요. 자, 무거운 애가 더 아래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물론 이쪽은 반대로 뒤집히긴 하지만 이걸 생각하세요. 여기서.
여기 이쪽에서만 생각해서 1보다 큰 쪽에서 x가 1보다 큰 쪽에 생각하시면 무거운 게 아래쪽에 있다. 그래야 안정감이 있죠. 여러분. 무거운 게 위로가 있으면 안정적이지 않죠. 여기 내가 있어 이렇게 내가. 근데 내가 여기 있는데 우리 서연이가 여기 있어. 내 머리 위에 올라갔어 이렇게. 서연이는 이제 여자니까 이제 머리가 있죠 이렇게. 얼마나 안정적이야. 근데 서연이가 이제 조그마잖아요. 내가 얘 머리 위에 올라갔어요. 내가 이렇게 머리 위에 이렇게 앉았어 이렇게. 내 머리 위에 앉았고. 그럼 내가 서연이 깔고 앉으면 어떻게 돼요? 서연이가 어떻게 돼요? 죽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무거운 게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클수록 아래쪽에 있게 된다. 클수록 아래쪽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 반대쪽은 뒤집힌다는 거. 아니면 이거 활이라고 생각하세요. 활. 이거 활이라고 생각하세요. 활을 살짝 눕혔어.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똑같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럼 얘가 여기서랑 여기서가 당연히 뒤집히겠죠. 자, 아무튼 자 그럼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오른쪽 거. 자, 요 놈은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 이렇게 되죠. 왜?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 마이너스 1이 여기 분모로 나가잖아요. 이제 사실 마이너스 1분의 1이 된 거니까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죠. 밑변환 공식 할 때 다 했던 거죠. 자, 얘는 마이너스 로그 3의 x가 될 거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를 넘기면 얘가 x의 보고 y의 보고 바뀐 거니까 x축 대칭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있던 요 그래프 있죠? 요 그래프를 복사를 해와야겠다. 같이 가면 안 되는데. 복사해야 되는데. 복사하기. 최첨단 기능이군. 자, 이렇게 해볼게요. 네, 그러면 얘를 대칭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먼저 로그 EX를 대칭 이동시킬게요. Y는 얘가 이제 로그 2분의 1 X인 거죠. X축 대칭했으니까. 빨간 애를 대칭 이동시키면 자,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프 너무 못생겼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네, 그랬더니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자 3분의 1과 2분의 1 보니까 둘 중에 무거운 놈이 아래쪽에 있죠. 3분의 1보다는 2분의 1이 더 크잖아요. 2분의 1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무거운 놈이 더 아래쪽에 있는 게 맞죠 지금? 그러니까 둘 중에서 무거운 게 아래쪽에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무거운 놈이 큰 놈이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그게 안정적이다.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 밑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요 밑을. 근데 당연히 여기는 1보다 크고 얘는 1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 밑은 1보다 크고 얘는 밑이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비교하면 당연히 위에 밑이 큰 거야. 지들끼리 비교할 때 크기 순서가 이렇다는 거지. 아셨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로감수 최대 차수는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고 자 수험 마칠게요 여러분.